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근거를 딱 찾는다기보다는 읽으면서 다른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 풀이 말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동양은 동양적 세계관이란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도 나왔어요. 인간은 자연과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양은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서양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보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변형하고 그러면서 자연이 망가져.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서양적인 자연 관점, 서양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행동한 그런 자연 파괴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나온 비극들이죠. 일단 이거를 좀 아셨어야 돼요. 서양, 동양. 첫 문단을 읽으면서 이 둘을 딱 나눠가지고 읽어주셨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눠지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줬으면은 이런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런 정리가 됐을 거고, 동양적 세계관, 서양적 세계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동양적인 그림이죠. 이 지문은 동양적인 거에 대한 지문이에요. 이 동양에서 뭐라 그래요? 자연과 인체의 운행은 기. 그리고 쭉 그리고 이런 사상이 바로 천인아빌. 그쵸? 이 천인아빌의 관점이 산수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동양의 인체관, 여기 인체관 나왔고요. 천인아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지문 흐름이 흘러가는 건데, 사실 동양적인 세계관, 서양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면,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지문을 보면서 근거를 찾느라고 너무 고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시면 이 기운생동이란 것은 중국이잖아요. 일단 동양이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초상화를 그릴 때는 대상인물의 가시적인 외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기질, 성정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자, 초상화에는 가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까지 표현돼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양과 서양의 시선 차이인데, 방금 전에 말했던 이거, 이 인간과 자연을 이원적으로 보는,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과 인체 역시 분리해가지고 사유하는 서양적 세계관과 달리,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인체, 신체, 얼굴의 모양 이런 것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인체를 합쳐가지고 생각하는
동양의 일원적인 인식에서 그림에 사람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 그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분위기까지. 그리고 그리고 천인합일, 이것이 바로 동양의 마음가짐, 동양의 생각, 동양적인 일원적인 사고방식,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애가 기랑 천인합일이죠. 그렇다면은 이 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답의 느낌은 이런 걸 거예요. 이론적 사고방식을 나타내고자 하였군. 이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했겠군. 그리고 기를 초상화에 표현하려고 했겠군. 천인합일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 것이 기운생동이겠군. 이런 식일 거예요. 읽어볼까요? 비가시적인 기질 성정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얘네가 표현돼야 한다고 봤는데 가시적인 특징을 충실히 비가시적인 특징보다 이건 당연히 아니죠. 2번 회화의 예술적 가치가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기질이라서 창작하는 작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그려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냥 보기만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리고 3번 인체의 각 부분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외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로군. 외형적인 게 뭐예요? 외형적인 게 어떤 의미죠? 비가시적인 내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각 부분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이게 기질이나 성정과 연관이 될까? 어떻게 보면은 비스무리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인체의 각 부분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이건 뭐예요? 인체의 각 부분. 이거는 그냥 인체는 인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체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적인 거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외형적으로 표현한다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질이나 성정을 다루지 않는 선지인 거죠. 4번 볼까요? 대상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본질적 바탕인 기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로군. 4번이 맞는 말이네. 5번 대상의 성정에 따라 대상이 자연과 맺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로군. 이거는 제가 이 지문을 본지 오래돼가지고 이 지문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냥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이 문제만 푸는 건데, 대상의 성정에 따라서 대상이 자연과 맺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성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보기에 나와 있나요? 보기에는 가시적인 외형만이 아니라 성정을 표현해야 한다라고만 했지, 성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이유는 대상과 자연이 맺는 관계가 대상의 성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죠. 그냥 이게 표현이 돼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론적 사고방식, 기, 그리고 천인합일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거죠. 오케이?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문하고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보기를 보고 나서 지문에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좀 깊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 설명 일부러 좀 많이 드렸는데, 보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이 문제로 강의 요청을 한 학생은 다른 보기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잘 못 찾아가지고 헤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보기를 보고, 보기 문제, 얘는 3점짜리 유형은 아닌데 어찌됐건 보기 문제는 3점짜리 유형이 많잖아요. 보기 문제가 왜 3점짜리 유형이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문을 잘 이해하고 보기 내용을 이해하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걔를 선지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보기 문제 3점짜리를 잘 풀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아닌 애들, 쉽게 풀릴 수 있는 애들도 간혹 존재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문, 보기, 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3점짜리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기 문제. 이 문제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딱 보고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근거가 어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딱 보고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네. 흐름을 잘 파악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여기까지 할게요.